자, 이번에는 학교 비리에 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저희가 한 2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첫 번째 기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숙명 요구만이 아니었다. 고교 시험지 유출 4년간 13건. 내용 보시죠. 교육부 초중고 감사 결과 공개했는데요. 학생부 조작, 허위 기재는 15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에 대한 불신 계속 커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군요. 교사 아버지가 딸 학생부를 고치기도 했답니다. 그러면요. 본인 딸은 혜택을 보겠지만 이 혜택 뒤에는 피해를 보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양지열 변호사. 이런 게 있군요. 진짜 들여다보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예. 오히려 지금 10곳 중 9곳, 그러니까 안 고친 데가 오히려 더 문제 없는 곳이 더 적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에 적발되지 않은 비율이 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라는 곳이요.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권위가 남아있는 곳 중에 한 곳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많이들 뭐 교권이 떨어졌다, 여러 가지 뭐 교사들이 예전 같지 않다, 학교 교사를 바라보는 눈도 다르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학교는 굉장히 존중하고 있고 저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성을 굉장히 보장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으로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그렇다면 더 이상 이제 학교라는 곳에 대해서도 투명함을 더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학부모나 특히 문제나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들을 향해서 이런 목소리를 절대적으로 내기가 불가능한 구조예요. 현실적으로 학생들 뭐 사실상 학생들의 학생부를 그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선생님들인데 그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이 목소리를 내고 또 학부모가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갈지를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한국일보 기사도 비슷한 내용인데 좀 다른 내용이 있어서 보겠습니다. 학생부 임의로 고쳐주고 시험 문제는 재탕, 삼탕. 뭐 봐주겠답니다. 대놓고 봐주겠다. 점수 잘 받아서 대학 가라. 이 얘기인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10곳 중 9곳은 각종 부정이 적발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감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요. 요번에 종합감사 대상이 된 초중고가 전국에 1,3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거의 대부분 10곳 중 9곳 이런 비율로 문제가 발생했답니다. 크고 작은 문제. 그렇다면요. 완전하게 깨끗하게 운영되는 학교가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님. 우리 학교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저는 학교만 믿어서 이런 문제가 자꾸만 재생산되고 또다시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믿는다는 것은 참 우리나라 사회에서 신뢰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지만 신뢰만 갖고 무엇이든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신뢰를 가져야 하지만 그 신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똑바로 선행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결국 제도는 어떤 제도가 필요한가? 학교가 저런 식으로 장난을 못 치도록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도라는 것은 모든 그러면 교육청의 직원들이 학교에 가서 감시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수시를 이렇게 마냥 늘려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대학에 완전히 자율권을 줘서 대학이 마음대로 학생들을 뽑도록 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간섭을 할 것이면 정시만 두든지 이런 식으로 그 제대로 된 제도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저렇게 놔두고 학교만 믿어가지고는 계속 불신만 커질 텐데 교육부가 전 입시 제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수술이 있어야 학교에 대한 신뢰가 이 정도로 나마 형성이 되지. 앞으로 저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은 학교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입시 제도가 이렇게 돼서는 더 지탱이 안 되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교육 전문가가 쓴 내용을 보니까요. 과거의 대입은 학력고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력고사가 줄 세우기라면 지금의 수능과 학생부는요. 줄 세우기에다 괴물이 더해진 것이다. 이 괴물을 어찌 감당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내용이 좀 있더군요. 자, 정부는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자, 이번에는요. 참혹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자식에게 살해된 어머니
끔찍합니다. 존속 살해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머니가 숨지면서 한 마지막 말이 이겁니다. 아들아,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내용 보면요. 피 흘리며 죽어가면서 자식 걱정한 어머니, 대법원 존속 살해로 30대의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자, 내용 좀 자세히 보시죠. 여기 보면요. 앞서 1,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참혹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요. 너무나 고통이 컸을 그 피해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이 아들은 단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렇게 재판부가 질타를 했습니다. 이경환 변호사. 예. 이걸 어떻게 좀 얘기해야 돼? 사실 오늘 이 기사를요. 우리 제작진과 고민했습니다. 과연 소개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러나 좀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예. 아들아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이 헤드라인 봤을 때는 예. 정말 아들 이 말 듣고 반성을 해서 예. 바로 자수하고 그것 때문에 아마 양형이 20년밖에 안 됐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재판부가 오히려 20년을 때린 이유가 오히려 중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방치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진짜 슬픕니다. 과거에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예. 강압적인 어떤 교육 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예. 해서 이제 많이 다양성을 가지면서 자식들의 어떤 권리 뭐 이런 것들이 평등성 이런 것들이 예. 보완돼 왔는데 이제는 다시 과연 자식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는 충효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 국민윤리 교육이 그러니까 국가에 순응하는 국민 이런 걸 키워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라고 예.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렇다면 그 반대로 지금 하는 교육들이 예. 과연 부모에게 이런 윤리적인 비윤리성을 강조하는 것이 예. 강조했다기보다 비윤리성으로 이끌어가는 교육이 과연 바른 교육인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제 다시 흐름을 바꿔야 되는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을 하고 또 지금의 현재를 다시 바꾸는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양지열 변호사. 이번 사안이 징역 20년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반응이요.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어요. 20년으로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은 뭡니까? 보통 일반적인 살해 범위 이제 법정형으로만 따지면 예. 5년이건 존속 살해 같은 경우 7년형으로 높고요. 예. 요즘에 최근에 과거보다는 그래도 이제 살해 행위에 대해서 예. 좀 법원의 양형 기준 같은 것이 강화돼서 평균적으로 한 15년, 16년 정도씩은 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정, 조금 전에 범행수법도 그랬고 또 어머님을 때린 잔혹한 예. 범죄라는 것도 고려를 해서 20년이라는 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예. 사실 저는 이제 일반적인 수준에 맞췄다라고 보여요. 다만 이제 일반적인 살인 사건. 그러니까 일반적인 존속살인 사건에 어느 정도 존속살인 맞추. 사건. 그러니까 존속살인 사건이라는 게 이제 표현이 좀 모순된 게 일반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존속살인이 있다라면 이 정도가 보통 내려진다는 말씀인데. 통상적인 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용을 접하시는 분들은 예. 정말 글자 그대로 이래서 우리나라가 사형제에 다시 부활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반응 중에 보면은 무기징역 상형은 왜 있는 거냐 뭐 이런 반응도 있어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예. 부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범행이 잔인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그보다 더 잔인한 것들 제가 아침부터 더 잔인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 예. 그런 어떤 계획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아주 끔찍하고 이런 어떤 것들보다는 예. 비례로 우발적이었고 어. 또 이제 수단 자체도 이제 처음부터 그런 어떤 계획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그 예. 이후에 어떤 범행을 자신의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약간 빠졌거든요. 우발성이 좀 있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아마 법원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아침부터 이런 기사를 소개해드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참 우리 제작진이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알릴 건 알려야 되는 생각에 저희가 좀 다뤄봤습니다.